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시장 연말 랠리 지속, 간다 더 간다.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뭐 간밤에야 숨고르기 잠깐 했습니다만 3대 지수 신고가 경신 랠리 이어지고 있고 사실 국내 증시랑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안타깝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결국은 이번 주에도 계속 미국발 속보로 쏟아졌던 거는 트럼프 2기 인선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 11월 5일 이전 한 1년 동안 뭐 트럼프가 될 거냐 해리스가 될 거냐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도 또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수사 아주 예측 불가능했던 과격한 발언 레토릭 그거에 또 연장선으로 인선 현황이 굉장히 급진적인 극단주의자들 위주로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긁어부스럼 같은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래프를 꼭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 저는 당초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했었고 그러셨죠. 그래야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1기와 앞으로의 2기를 전망을 좀 해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저희 하우스 뷰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상당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동안에 선거운동 할 때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충실하게 그분의 인터뷰라든가 책이라든가를 좀 쭉 살펴봤더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분이 펴내는 정책이라든가 코멘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충실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실제 제가 제목도 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해놨는데 네. 미국을 우리가 조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치든 경제든 어떤 시스템이 체크앤밸런스 기능이란 말이죠. 이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밑에 제가 인선 제외라고 조그만 파란 글씨를 써놨는데 피터 나바로라든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두 분이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이었어요. 사진도 극단적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 피터 나바로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Death by China라는 책을 펴내는 등 사실 이게 한국말로 좀 풀었으면 미국의 제조업이 죽은 이유가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1기에 네. 중국을 때려잡는 아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설계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두 분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요 요직에서 인선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으로 앉히긴 했어요. 근데 수장인 USTR 상단의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는 좀 과격한 하고 계시는 네. 하워드 러트닉이 USTR 무역대표부 수장이 됐고 오른쪽 상단. 네. 네. 그리고 가운데 가장 시장에서 환호했었죠. 사실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습니다만 스캇 베센트가 재무장관. 스캇 재무장관 굉장히 보수적이고 중도파로 분류가 되고 시장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왼쪽에 맷 게이츠라고 해서 법무장관이 아주 극단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아주 트럼프 충성도가 높은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자진 사퇴 이런 것들을 좀 한 발짝 물러서 크게 보면 이 트럼프가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인 수사처럼 실제 인선 또는 내각을 운영하는 방법이 그렇게 예측성이 떨어지고 아주 변동적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적어도 주요 인사들의 인선 현황만 보더라도 아주 밸런스 있는 균형감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2기의 스탠스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걸 반영하는 자본시장도 충분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계속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사실 시장에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게 불확실성인데 이 그렇죠. 대선 이후로 트럼프 2기 인선이 나오면서 이런 요소들이 좀 소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연준 베이지북도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시죠. 베이지북 굉장히 중요하죠. 1년에 8번 발표를 합니다. FMC 8번 할 때 FMC 2주 전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12개의 지방 연은에서 데이터를 쫙 긁어 모아서 종합적인 퀄리티티브 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보다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논문 형식의 네. 데이터 위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어떤 평가를 그렇죠. 잘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적당한 상승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소프트 랜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 지출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럼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조금 이질적이긴 합니다만 캔사스시티 연은에서 발표한 그 서브 데이터 그러니까 내용 중에 그 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네. 뭐 이건 이제 저희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참고로 이번 베이지북에서 이번 해가 30회차인데 29회차 이전 베이지북에서는 슬로우라는 표현, 경기가 좀 식고 있고 뭐 가라앉고 있다 이런 슬로우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55회가 등장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는 29회로 확 줄었습니다. 그 말은 네. 미국 경제가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자체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페더라는 곳은 시장하고의 관심, 뭐 이렇게 어떤 주식 시장이 좋아 빠지면 안 좋고 오르는 게 무조건 좋아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정부의 관료들이 객관적으로 내는 펴내는 그 책이기 때문에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하면 미국 경제가 아주 전반적인 어떤 뭐 골딜락스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할지언정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지만 소프트 랜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말씀드린 김에 그 다음 페이지 아까 고용시장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제가 그 그래프는 써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발표가 됐거든요. 그쵸. 실업률 4.1에서 4.2로 살짝 떴어요. 그 비농업 신규 고용 굉장히 중요한 넌팜 페이로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12,000건으로 아주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근데 그 12,000건이 36,000건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했고 이번 달 11월 달께 22만 7,000건. 예년 평균 수준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논의 얘기지만 내년에 그 주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아까도 피치에서 그 미국 물가 상승률 언급했었지만 저희 하우스뷰도 내년 정도의 물가가 조금 변동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뭐 시간이 될 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4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그 금리 흐름을 보니까 2년물이 한 4bp에서 5bp 정도 떨어지고 있고 10년물이 한 2bp 또는 1.5bp에서 2bp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단기물, 장기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물가를 더 크게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어제 발표된 졸투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보면 뭐 그래프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저께 발표된 구인자 수는 조금 증가했고 퇴사자도 증가했고 해고 수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장기 추세를 보면 2022년부터 구인자 수와 퇴사자 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제롬 파월은 이번 올 1, 4분기 때부터 그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냉각을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쵸. 그게 또 확당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다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MC에서 베이비컷을 그래도 세 번째 25bp 인하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 네, 대표님, 그럼 이건 궁금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만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노랜딩 시나리오는 이제 좀 제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물가 정도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까? 물가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라스트 마일의 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를 최대한 이제 목표하는 연 2%로 잡는 이 끝단에 와 있는데 그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뭐 긍정적이긴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견조하면 실질금리라든가 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서서히 지금 뜨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긴 한데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징후들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는 봐야겠죠. 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에너지 상승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죠. 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한 번 살펴볼 내용은 ISM 제조업 지표도 좀 짚어봐야겠죠. 네, 우리가 올 초인가 ISM PMI, S&P 글로벌 PMI 소프트 데이터다, 하드 맞아요. 데이터가 하드 아니고. 데이터랑 얘기해 그런데 주셨죠. 이번에는 조금 흥미가 있었어요. 12월 3일하고 4일 연달아서 PMI 제조업 PMI 지표, 그 다음 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은 여전히 지금 50 미만 위축 국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대비해서 48.4%로 살짝 올라가고 있죠. 그쵸? 뭐 고무적입니다. 뭐 정말 미국 경제를 실제로 나타내 주긴 않지만 어쨌든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서비스업 PMI는 전달 대비해서 조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52.1%로 확장 국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가 물가 언급했지만 이 서비스발 물가 압력이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향후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말씀드리고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것은 그 제조 PMI의 세부 지표를 보니까 뉴 오더스 신규 주문이라고 해서 미국 어떤 그 실제 경제 활동을 아주 잘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뉴 오더스 신규 주문이 전달 대비 3.3% 상승했고 인플로이먼트 고용이 3.7%나 상승을 했고 반면에 프라이스 그 지불 물가는 마이너스 4.5%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아니겠어요?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제 활동은 완만하고 고용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라는 게 안 좋은 거 좋은 게 다 믹스돼서 굴러가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은 아직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씩 둔화하고 있고 경제 활동은 그래도 완만하게 잘 가고 있고 주식시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갈 공산이 더 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사운드한 사운드한, 방향으로 네.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주가가 반영하는 거는 수백 가지를 반영하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반영하는 요소가 기업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 따로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요.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MS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최근에 뷰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 견지를 하고 있어요. 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2026년까지 그 EPS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주당 평균 이익을 그러니까 뭐 239불에서 303불까지 증가하는 걸로 계속 보고 있어요. 시장 평균보다도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나 모건 스탠리 보수적인 견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보는 향후 3년 동안의 미국 기업의 평균 주당 평균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나온다. 믿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 언급은 되진 않지만 저는 경제학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AI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AI가 정말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는 그때그때 수치로 발표되진 않지만 노동의 생산성,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죠. 뭐 USA exceptionalism이라고 해서 미국만 나홀로 상승 이런 근저에는 지금 그 그래프 보시는 오른편에 노동 생산성 차별화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2015년 최근 10년 동안에 빨강색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 추이고 파란색이 한국, 유럽이 옅은 회색, 검정색이 독일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독일 노동 생산성 급정 직하하고 있죠. 유럽 노동 생산성 지지부진 계속 하락. 한국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한국은 논외로 하고요.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이 말은 아까 사운드한 경제 근저에는 질적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미국 주식만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한 뭐 합당한 데이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비약적으로 노동 생산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의 상황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변수와 전망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뭐 베이지북과 2주 간격인 FOMC 좀 지켜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다음 주 초에 FOMC 17, 18일 개최되고 그 전주 다음 주에 CPI, PPI가 네.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된 노동시장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나중에 발표되는 뭐 며칠 있다 발표되는 수입 물가 요 세 개를 합쳐서 PCE 물가를 산출하거든요. PCE 물가 중에 핵심 PCE 물가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수준 연 2% 타겟이 FOMC가 목표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PI, PP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뭐 어떻게 좀 뜰 거다 빠질 거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은 워낙 탄탄하고 저희가 따로 보고 있는 그 경제 성장 지수로 반영한다는 뭐 실질금리라든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리바운드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글쎄 CPI는 그래도 YOY 조금 전달에도 조금 떴는데 이번 달에도 빠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중요한 건 PPI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반영을 하고 이게 몇 개월 있다가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PPI는 최근에 이제 듀러블 굿즈라든가 상품 가격들이 디플레이션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틀려도 어쩔 수는 없지만 PPI는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은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다음 주에 CPI, PPI 봐야 되겠고 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린 대로 올 연초부터 제롬 파월 의장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감속에 더한 냉각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인슈런스 컷을 확실하게 시장에 던져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9월 달에 50bp 인하했고 뭐 비컷 했죠. 그러고 나서 한 있다가 또 20bp, 25bp 추가 인하했고 12월 달에도 추가 인하 25bp를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차트 오른쪽에 노동시장 아까도 제가 그 추세를 보시면서 해고가 줄어들었고 뭐 퇴사자도 줄어들었고 해고는 조금 증가했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
조금 늘긴 했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이 이렇게 뭐 감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노동시장과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그 팬데믹 이전 과거 20년 평균이 한 35만 건 가까이 됐었어요. 그걸 비교하면 지금도 굉장히 완전 고용 수준에서 지금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2년, 한 2, 3년 넘게 쭉 보면 추이가 그래도 서서히 좀 식고 있다. 이제 이거를 미리 경기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살릴 거야 하는 게 인슈런스 컷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보면 페드가 이번에 25bp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한 근 100년 동안의 FOMC가 정책 금리를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머물러 있는 기간은 짧은 구간이 있지만 일단 하락을 하게 되면 짧으면 세 차례부터 계속해서 인하를 해요. 패턴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집행 기관이 30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끝내고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분간은 그런 추세를 가져가는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뭐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밖에는 저희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제가 요새 이제 저희 거를 판매해 주시는 PB분들 많이 만나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표님 지난 2년 내내 추천해 주셨을 때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미국 투자하라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 고민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 오른 왼쪽 그래프에 지난 2020년부터 주요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추이를 그려본 겁니다. 네. 미국으로 자금 유입 추이 트렌드와 나머지 지역, 주요 지역, 유럽, 일본, 신흥국가를 포함한 파란색의 자금 유입 추이를 한번 보시죠.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있죠. 돈이 굉장히 현명한 자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미국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연말 10월, 11월, 12월 과거 한 80년 동안의 월별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연말에 10월, 11월, 12월 연말 랠리 그래서 에너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